다른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갖게 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일 것이다. 마치 어렵고 난해한 퍼즐 조각들을 맞추는 것 같기도 하다. 사회적인 상황에서 사람들과 원활하게 어울리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이 정교한 기술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원만한 인간관계는 업무적 성장과 성공, 그리고 일상의 행복을 찾아내는 열쇠이다. 성공은 혼자서 이룰 수 없으며 다른 사람과의 원활한 관계와 효과적인 소통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 상대에게 희망을 주고 격려하는 말을 한다.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은 질책하고 원망하는 말, 포기하고 핑계대는 말을 많이 한다. 말을 적절히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개선하거나 악화시키는 커다란 잠재력을 갖는다. 형태없는 말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고 신의를 잃게 할 수도 있다. 이렇듯 말을 신중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긴장된 상황, 갈등의 상황일 때는 특히 더 그렇다. 말로 인한 상처는 사라질 줄을 모른다. 마음을 담은 말들은 상대를 위로하고 따스한 안식처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단어 하나하나가 상대를 만나는 문을 열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길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말을 선택할 때는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 상대의 감정을 섬세하게 다루며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상대가 자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느끼게 하고 진심을 담아 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대방을 위한 센스와 진심 어린 대화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상대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에 대해 깊이 듣는 자세와 공감의 능력은 호감과 우정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다. 더불어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상대가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자신이 틀림이라는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창의와 영감을 이끌어내는 대화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의 관심사와 염원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며 서로의 시선 속에 존중하는 마음을 담는다면 마음이 맞는 대화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호감을 사고 효과적인 소통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아름다운 언어로 서로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은 인간의 본능 중 하나인 대화, 소통을 잘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그가 말하는 인간관계를 잘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대화의 중심을 나 자신이 아닌 상대방에 맞추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는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그가 말하는 대인 관계에서 자신감을 키우고 성공하는 지혜를 배워보자.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꼭 말을 해야만 상대에게 틀렸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바라보는 눈길로, 억양으로, 제스처로 우리는 얼마든지 상대가 틀렸다고 표현할 수 있다. 당신이 상대가 틀렸다고 했는데
그 상대는 당신에게 동의해주고 싶을까? 대화를 시작할 때 절대로 내가 이걸 너한테 증명해 보일게라고 선언하지 말라. 좋은 태도가 아니다. 내가 너보다 똑똑해. 내가 몇 가지 알려주면 너도 마음을 바꾸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상대에 대한 도전이다. 반발을 부르고 상대는 싸우고 싶어진다. 설사 당신이 아직 싸움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말이다. 상황이 좋을 때조차 남의 마음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왜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가? 왜 자진해서 핸디캡을 뒤집어 쓰는가? 뭔가를 증명할 요량이라면 절대로 누구한테도 그 사실을 알게 하지 말라. 아주 교묘하고 노련하게 증명하라. 아무도 당신이 뭔가를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게 하라. 알렉산더 포프는 이를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표현했다. 사람을 가르칠 때는 가르치지 않는 것처럼 해야 한다. 상대가 모르는 것도 상대가 잊은 것처럼 말하라. 나는 늘 논쟁을 좋아했다. 어릴 때는 형이 하는 말이라면 무엇이든 반박했다. 대학에 가서는 논리와 논증을 공부했고 토론대회에도 나갔다. 한 번은 창피한 일이지만 이 주제로 책을 쓸 계획까지 세웠었다. 이후로 나는 논쟁이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지 수천 건을 듣고 참여하고 지켜보았다. 덕분에 논쟁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바로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논쟁을 방울뱀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라 생각하고 무조건 피하라. 열의 아홉은 양쪽 모두 그 어느 때보다 더 자신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확신하면서 끝나는 것이 논쟁이다. 논쟁은 이길 수가 없다. 져도 지고 이겨도 지기 때문이다. 왜일까? 당신이 상대의 허점을 모조리 드러내고 상대가 제정신이 아님을 증명해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치자. 당신의 기분은 좋아질 것이다. 당신은 상대가 열등감을 느끼게 했다. 상대의 자존심에 상처를 냈다. 상대는 당신의 승리에 분개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뜻에 반해서 설득당한 사람은 여전히 의견을 바꾸지 않는다. 화가 나서 한두 마디 뱉고 나면 감정을 쏟아냈기에 내 기분은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은 어떨까? 상대도 당신처럼 즐거울까? 호전적인 목소리와 적대적인 태도를 본 상대가 더 쉽게 동의할까? 만약 누군가가 당신과의 불화로 마음이 괴롭고 당신을 향해 악감정을 품고 있다면 세상의 모든 논리를 다 동원해도 그 사람의 생각을 당신 쪽으로 돌릴 수는 없다. 자녀를 꾸짖는 부모, 부하 직원에게 고압적인 상사, 싸움을 좋아하는 배우자는 이 점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사람들은 마음을 바꿔 먹고 싶지 않다는 것 말이다. 억지로 몰아간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 생각에 동의해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부드럽고 우호적으로, 한없이 부드럽고 우호적으로 접근한다면 어쩌면 그들도 마음을 바꿀지 모른다. 오래전 내가 미주리 북서부에서 맨발로 숲을 지나 시골 학교까지 걸어 다니던 시절, 태양과 바람에 관한 우화를 하나 읽었다. 둘은 서로 누가 강한지 다투었고
바람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더 강하다는 걸 증명해 볼게. 저기 코트 입은 늙은이 보이지? 내가 너보다 더 빨리 저 노인의 코트를 벗길 수 있어. 그래서 태양은 구름 뒤로 잠시 숨었다. 바람은 거의 토네이도가 될 정도로 세게 불었다. 그렇지만 바람이 세게 불수록 노인은 코트를 더 바짝 여몄다. 결국 바람은 잦아들며 노인을 포기했다. 그리고 태양이 구름 밖으로 나와 노인에게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노인은 이마에 땀을 닦더니 이내 코트를 벗어버렸다. 태양은 바람에게 부드럽고 우호적인 것이 분노나 강압보다 늘 더 강하다고 말해주었다. 친절한 태도, 우호적인 접근, 상대에 대한 인정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바람과 폭풍보다 더 쉽게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경청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가족 사이에서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보다 낯선 사람의 말을 더 주의 깊게 듣는 듯하다. 배우자나 자녀의 말에 영혼 없이 답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들으려고 진정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사랑에 빠졌을 때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애인이 나를 잘 이해한다고 느끼는 이유는 내 말을 완전히 몰입해서 들어주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불만만 늘어놓던 사람도, 다른 사람을 맹비난하던 사람도 참을성 있게 들어주며 함께 안타까워하는 사람을 만나면 부드러워지거나 잠잠해지는 경우가 흔히 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느라 격분해서 킹코브라처럼 독을 뿜어내는 사람조차도 말이다. 수백 명의 유명인을 인터뷰한 저널리스트였던 아이작 마커스는 많은 사람들이 호감 가는 첫인상을 남기지 못하는 이유가 주의 깊게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결정하느라고 귀를 열지 않는다. 저명인사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내게 말했다. 그런데도 경청하는 능력은 다른 그 어느 미덕보다 찾아보기 힘든 듯하다. 어떻게 하면 남들이 당신을 피하고 등 뒤에서 비웃고 심지어 경멸하게 만들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다. 누가 말을 하든 오랫동안 듣고 있지 말라. 쉴 새 없이 당신의 이야기를 떠들어라. 다른 사람이 말하는 중인데 뭔가 생각이 떠오른다면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문장 중간에 바로 끼어들어라. 주변에 혹시 저런 사람이 있는가? 지루한 사람, 그게 바로 저 사람들이다. 남을 지루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에 도취되어 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푹 빠져 있다. 그러니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주의 깊게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재미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관심을 가지고 들어라. 상대가 아주 즐겁게 답할 것 같은 질문을 던져라. 상대에 관한 이야기, 그가 이룬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하라. 지금 나와 대화 중인 상대는 나나 내 문제보다는 그나 그가 원하는 것, 그의 문제에 100배는 더 관심이 많음을 기억하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갖게 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일 것이다. 마치 어렵고 난해한 퍼즐 조각들을 맞추는 것 같기도 하다. 사회적인 상황에서 사람들과 원활하게 어울리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의 정교한 기술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원만한 인간관계는 업무적 성장과 성공, 그리고 일상의 행복을 찾아내는 열쇠이다. 성공은 혼자서 이룰 수 없으며 다른 사람과의 원활한 관계와 효과적인 소통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 상대에게 희망을 주고 격려하는 말을 한다.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은 질책하고 원망하는 말, 포기하고 핑계대는 말을 많이 한다. 말을 적절히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개선하거나 악화시키는 커다란 잠재력을 갖는다. 형태없는 말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고 신의를 잃게 할 수도 있다. 이렇듯 말을 신중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긴장된 상황, 갈등의 상황일 때는 특히 더 그렇다. 말로 인한 상처는 사라질 줄을 모른다. 마음을 담은 말들은 상대를 위로하고 따스한 안식처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단어 하나하나가 상대를 만나는 문을 열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길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말을 선택할 때는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 상대의 감정을 섬세하게 다루며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상대가 자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느끼게 하고 진심을 담아 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대방을 위한 센스와 진심 어린 대화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상대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에 대해 깊이 듣는 자세와 공감의 능력은 호감과 우정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다. 더불어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상대가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자신이 틀림이라는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창의와 영감을 이끌어내는 대화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의 관심사와 염원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며 서로의 시선 속에 존중하는 마음을 담는다면 마음이 맞는 대화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호감을 사고 효과적인 소통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아름다운 언어로 서로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은 인간의 본능 중 하나인 대화, 소통을 잘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그가 말하는 인간관계를 잘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대화의 중심을 나 자신이 아닌 상대방에 맞추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는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그가 말하는 대인 관계에서 자신감을 키우고 성공하는 지혜를 배워보자.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꼭 말을 해야만 상대에게 틀렸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바라보는 눈길로, 억양으로, 제스처로 우리는 얼마든지 상대가 틀렸다고 표현할 수 있다. 당신이 상대가 틀렸다고 했는데 그 상대는 당신에게 동의해주고 싶을까? 대화를 시작할 때 절대로 내가 이걸 너한테 증명해 보일게라고 선언하지 말라. 좋은 태도가 아니다. 내가 너보다 똑똑해. 내가 몇 가지 알려주면
너도 마음을 바꾸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상대에 대한 도전이다. 반발을 부르고 상대는 싸우고 싶어진다. 설사 당신이 아직 싸움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말이다. 상황이 좋을 때조차 남의 마음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왜 이를 더 어렵게 만드는가? 왜 자진해서 핸디캡을 뒤집어 쓰는가? 뭔가를 증명할 요량이라면 절대로 누구한테도 그 사실을 알게 하지 말라. 아주 교묘하고 노련하게 증명하라. 아무도 당신이 뭔가를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게 하라. 알렉산더 포프는 이를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표현했다. 사람을 가르칠 때는 가르치지 않는 것처럼 해야 한다. 상대가 모르는 것도 상대가 잊은 것처럼 말하라. 나는 늘 논쟁을 좋아했다. 어릴 때는 형이 하는 말이라면 무엇이든 반박했다. 대학에 가서는 논리와 논증을 공부했고 토론대회에도 나갔다. 한 번은 창피한 일이지만 이 주제로 책을 쓸 계획까지 세웠었다. 이후로 나는 논쟁이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지 수천 건을 듣고 참여하고 지켜보았다. 덕분에 논쟁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바로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논쟁을 방울뱀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라 생각하고 무조건 피하라. 열의 아홉은 양쪽 모두 그 어느 때보다 더 자신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확신하면서 끝나는 것이 논쟁이다. 논쟁은 이길 수가 없다. 져도 지고 이겨도 지기 때문이다. 왜일까? 당신이 상대의 허점을 모조리 드러내고 상대가 제정신이 아님을 증명해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치자. 당신의 기분은 좋아질 것이다. 당신은 상대가 열등감을 느끼게 했다. 상대의 자존심에 상처를 냈다. 상대는 당신의 승리에 분개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뜻에 반해서 설득당한 사람은 여전히 의견을 바꾸지 않는다. 화가 나서 한두 마디 뱉고 나면 감정을 쏟아냈기에 내 기분은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은 어떨까? 상대도 당신처럼 즐거울까? 호전적인 목소리와 적대적인 태도를 본 상대가 더 쉽게 동의할까? 만약 누군가가 당신과의 불화로 마음이 괴롭고 당신을 향해 악감정을 품고 있다면 세상의 모든 논리를 다 동원해도 그 사람의 생각을 당신 쪽으로 돌릴 수는 없다. 자녀를 꾸짖는 부모, 부하 직원에게 고압적인 상사, 싸움을 좋아하는 배우자는 이 점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사람들은 마음을 바꿔 먹고 싶지 않다는 것 말이다. 억지로 몰아간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 생각에 동의해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부드럽고 우호적으로, 한없이 부드럽고 우호적으로 접근한다면 어쩌면 그들도 마음을 바꿀지 모른다. 오래전 내가 미주리 북서부에서 맨발로 숲을 지나 시골 학교까지 걸어 다니던 시절, 태양과 바람에 관한 우화를 하나 읽었다. 둘은 서로 누가 강한지 다투었고, 바람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더 강하다는 걸 증명해 볼게. 저기 코트 입은 늙은이 보이지? 내가 너보다 더 빨리 저 노인의 코트를 벗길 수 있어. 그래서 태양은 구름 뒤로 잠시 숨었다.
바람은 거의 토네이도가 될 정도로 세게 불었다. 그렇지만 바람이 세게 불수록 노인은 코트를 더 바짝 여몄다. 결국 바람은 잦아들며 노인을 포기했다. 그리고 태양이 구름 밖으로 나와 노인에게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노인은 이마에 땀을 닦더니 이내 코트를 벗어버렸다. 태양은 바람에게 부드럽고 우호적인 것이 분노나 강압보다 늘 더 강하다고 말해주었다. 친절한 태도, 우호적인 접근, 상대에 대한 인정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바람과 폭풍보다 더 쉽게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경청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가족 사이에서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보다 낯선 사람의 말을 더 주의 깊게 듣는 듯하다. 배우자나 자녀의 말에 영혼 없이 답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들으려고 진정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사랑에 빠졌을 때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애인이 나를 잘 이해한다고 느끼는 이유는 내 말을 완전히 몰입해서 들어주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불만만 늘어놓던 사람도, 다른 사람을 맹비난하던 사람도 참을성 있게 들어주며 함께 안타까워하는 사람을 만나면 부드러워지거나 잠잠해지는 경우가 흔히 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느라 격분해서 킹코브라처럼 독을 뿜어내는 사람조차도 말이다. 수백 명의 유명인을 인터뷰한 저널리스트였던 아이작 마커스는 많은 사람들이 호감 가는 첫인상을 남기지 못하는 이유가 주의 깊게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결정하느라고 귀를 열지 않는다. 저명인사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내게 말했다. 그런데도 경청하는 능력은 다른 그 어느 미덕보다 찾아보기 힘든 듯하다. 어떻게 하면 남들이 당신을 피하고 등 뒤에서 비웃고 심지어 경멸하게 만들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다. 누가 말을 하든 오랫동안 듣고 있지 말라. 쉴 새 없이 당신의 이야기를 떠들어라. 다른 사람이 말하는 중인데 뭔가 생각이 떠오른다면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문장 중간에 바로 끼어들어라. 주변에 혹시 저런 사람이 있는가? 지루한 사람, 그게 바로 저 사람들이다. 남을 지루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에 도취되어 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푹 빠져 있다. 그러니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주의 깊게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재미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관심을 가지고 들어라. 상대가 아주 즐겁게 답할 것 같은 질문을 던져라. 상대에 관한 이야기, 그가 이룬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하라. 지금 나와 대화 중인 상대는 나나 내 문제보다는 그나 그가 원하는 것, 그의 문제에 100배는 더 관심이 많음을 기억하라.